탄핵의 선봉장, 탄핵의 행동대장, 부산을 배신으로 물들인 사나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하태경을 후드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학을 씻다 그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지랄을 떨었죠. 지가 해놓고도 쪽팔려 있을 기라.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비수를 꼽았죠.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촛불에 타 죽은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촛불은 금방 꺼져보고 태극기가 해날리네. 태극기 몽디로 하태경이 좀 맞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하태경이를 후드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태경이에 대한 간단한 양력, 기본 정보를 한번 보죠. 이름! 하태경. 나이 1968년 4월 26일. 나이는 50살입니다. 나이도 처물 만큼 처문 놈이 하는 짓거리가. 출생!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 예. 저희 삐딱선 TV를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남 지역의 배신자들 다 후드러 깠습니다. 김무성, 이현주, 오늘이 하태경입니다. 무슨 부산에 무슨 어디 악이 끼있나 와가라노. 부산에서 또 이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배신자고 막 칼질하고 막 난리가 나는 동네네요. 이제 부산은 이제 하태경으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부산 이후에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대구로 올라옵니다. 대구도 깔놈들 엄청나게 많지요. 배우자는 부인 김수경, 자녀는 이남 일녀, 현 정당은 바른미래당. 당내 직책은 최고위원. 야, 나는 이거 보고 바른미래당의 수준을 내가 알 것 같아요. 이런 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돼가지고 당직을 수행케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지역구는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국회 내의 직책은 국방위원회 간사.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태경이한테 옛날에 종북짓 했고 빨개짓 했던 하태경이가 국방위원회 간사를 합니까? 이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꼬라진 거예요. 19대 20대 이선 국회의원입니다. 재산은 고위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 내역을 보면 올해 재산이 약 10억입니다. 돈 많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2014년도에 6억, 2015년도에 7억, 2016년도에 8억, 2018년도에 10억, 1억, 2억씩 올라가요, 재산이. 서민들의 통장은, 잔고는 줄줄줄줄 새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아니, 하태경 같은 국회의원들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1억씩, 2억씩 분해 재산이.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많이 앉아서 재산이 몇 억씩 불어나는 거 보니까. 부럽네요. 하태경 씨, 부럽습니다. 군 복무를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이 지가 보수한다고 새로운 보수라고 생지랄을 뜨는데 병역 면제받았습니다. 하태경이 똥빵이도 아니고 군대 안 갔습니다. 군대도 안 간 하태경이가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이거? 군대 안 간 이유가요. 말씀드릴까요? 1991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조국통일위원회 간사 활동을 하는 등 N1개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가요. 깜빵 간 2년하고 군대 2년하고 그냥 가름을 해버립니다. 이야, 좋다. 근데 이런 군대도 안 간,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안 간 하태경이가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어요, 국회 내에서. 이러니까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간단하게 또 학력을 한번 보죠. 1991년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합니다. 1999년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교 국제협력 전공 석사과정을 받습니다. 2004년도에 중국의 지린대학교 세계경제학 박사를 취득합니다. 지린대학교 좀 아십니까? 찌리한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박사를 땄답니다. 확인을 안 해봤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경력을 쌓습니다, 이 사람이. 93년도부터 94년도에 통일맞이연구원,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연구원을 했습니다. 98년도 미국 미시건주 주립대학교 개건연구원을 합니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SK텔레콤 동남아 협력팀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을 합니다. 2005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열린 북한 방송 사단법인 여기 대표를 합니다. 아무튼 경력을 살짝 보면 북한 관련 이슈로 좀 먹고 살았다. 북한을 위해서 일했다고는 저는 안 봐요. 북한 관련 이슈로 먹고 살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태경의 의정활동 사항을 한번 보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며 여러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때 새누리당 의원으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기장군 을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태경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태경이 지역구까지 내려가서 시장도 돌고 나라에 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때 자료를 찾아보면요. 하태경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진짜 온갖 애교를 다 피우고 바짝 엎드렸죠. 온갖 아부 애교 다 떨었죠. 그런 거 보면 한없이 좀 사악하다 사람이. 시작과 끝이 다르고 자기가 국회의원 처음에 입성할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꼽죠. 뭐 대못을 칩니다. 그 다음에 20대 때 새누리당 부산 해운도 갑으로 출마해가지고 또 당선이 됩니다. 20대 때 하태경이가 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예, 요거 딱 하나 했습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죠, 그때.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철새처럼, 예, 바른 정당으로 떠납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으로 떠나죠. 다시 2018년 2월에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또 둥지를 옮깁니다. 지금 2018년 9월 현재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네요. 나를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희생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영의 몸이 되셔가지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다시 또 추운 겨울을 또 지내야 되는데, 하태경이 같은 놈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태경이는 별이 두 개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자입니다. 전과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년 9월에 선고를 받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째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1991년에 두 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1995년 8.15 때 특별사면으로 풀이 나죠. 근데 제 생각은요,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그런 전과자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공직에 나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한 놈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놈이 공직에 나섭니까?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간 놈을 뽑아주는 국민들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가보안법 위반 2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명을 단 전과자들은 절대로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된 놈이 지금 국방위에 간사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죄를 진 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아무튼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는요, 국가보안법을 어겨야지 잘 먹고 잘 사는가 봐요. 희한하죠. 청와대 보이소, 청와대. 3분의 2가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전부 다. 임종석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국이도 그렇고, 문재인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을 겁니다. 근데 하태경이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무슨 동네 개모임 회칙 어기듯이 어겨요. 동네 개모임 회칙 있잖아. 요거 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지 맘대로 어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 2번 해먹고 있잖아.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놈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있잖아요.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은 아예 다음 정권 때는 아예 공직,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지금 영의 몸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고, 국가를 부정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들은 지금 청와대나 국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태경이가 어떻게 학생운동,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어떤 또 논란을 또 일으켰는지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학생운동에는 어떻게 뛰어들었냐, 하태경이. 1986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죠. 1991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조국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NL계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학생운동을 또 가열차게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년에 목포교도소에서 추록한 이후 문익환 목사가 주도했던 통일맞이의 정책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때 임수경, 임종석이하고 교류를 맺고 친해집니다. 문익환 목사 누군지 알죠? 임종석이, 임수경이를 소개시켜줘서 세 명이서 아주 중마고처럼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문익환 목사가 주도했던 통일맞이가 뭐냐 그러면 남북통일은 한족 공동체 대화합 속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운동.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하는 그렇게 통일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맞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튼 문익환 목사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종석이, 임수경이, 하태경이 이렇게 진영이 짜여집니다. 이제 임종석이하고 친분을 쌓게 되는데 우리가 하도 임종석이 보고 빨개 주사파 이러니까 하태경이가 임종석이 편을 들어줍니다. 임종석에 관련된 그런 멘트를 한번 하죠. 제가 아는 임종석은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다. 주사파라고 비판을 하려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무리하는 것은 수구 보수가 하는 짓이고 그런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된다.
임종석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처럼 북한하고 협력해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생각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자,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는 임종석이 사상이 삐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 친구라고 자기 거시기 친구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줍니까? 자칭 자기가 보수 활동을 하고 하태경이 말에 의하면 자기는 수구 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보수를 만든다 하는 놈이 어떻게 임종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태경이가 올바른 국회의원 같으면 임종석이 너무 옷에 너 북한에 너 지금 실드 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러다가 자유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 김정은이 경계해야 된다. 북한 체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친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지. 임종석이는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랍니다. 주사파라고 이야기하려면 근거를 갖다 대라 이거예요. 지금 하태경이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임종석이는 주사파가 아니랍니다. 주사파라 하려면 근거를 가져오래요. 근거 늘렸는데. 근거 늘렸잖아. 근데 주사파가 아니래요. 이거 보면 우리가 하태경이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태경이가 임종석이를 평가하는 것만 봐도 현재 하태경이의 정신 상태, 이념 상태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활동 사항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사람이 그걸 주도를 합니다. 하태경은 2000년도부터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들죠. 명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 고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북한 인권과 북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답니다. 뭐 관련 기록을 보면 내가 눈에 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 주위 사람들,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 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소고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태경 씨, 만약 이 방송 보면 뜨끔하죠? 뜨끔할 겁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하태경의 발언과 주요 활동을 보면 저는 북한 인권 운동가가 아니고 김정은이 전체주의를 실드 쳐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실드 치고 북한의 개돼지 김정은이가 넘어온다 하는데 어여여 넘어오이소. 격하게 환영하잖아요. 북한의 인권을 최고로 말살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넘어온다 그러는데 격하게 환영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죠. 지가 진짜로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우리 38선을 넘어서 판문점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아스팔트로 뛰어나와야죠. 그래서 김정은이 인형을 만들고 불을 태우고 넘어오면 안 된다. 네가 우리 북한 동포들 다 굶기지기고 고문하고 총쏴지기고 했던 놈 아이가, 우리 동포의 인권을 개무시했던 놈 아이가 핵도 다 포기하고 북한 민주화 시켜놓고 북한 인권 개선하고 난 뒤에 넘어온나. 이렇게 했어야지 자기가 북한 인권 운동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명함에만 그냥 북한 인권 운동가야.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답방하면 북한 인권이 개선됩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북한이 민주화 됩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북한이 비핵화 됩니까? 선 좋지. 먼저 북한 인권 개선하고 북한 민주화 만들어놨고 북한의 핵 완전히 없애고 난 뒤에 자유대한민국의 땅을 발발하고 해야지 그래도 북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이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쯤 하태경이는 아스팔트로 나와야 돼요. 진짜로. 나와서 북한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이 사진 막 불에 태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 안 한 거 보면 지금 뭐다? 여전히 NL 계열, 친북, 종북, 주사파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인권 운동을 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은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고 고문당해 죽고 인권 유린당해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죠. 김정은이 너 그렇게 살지 마. 왜 우리 동포를 힘들게 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싸우는 게 북한 인권 운동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아이고 태양 같으신 우리 김정은 수령님 내려오십시오. 악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당장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내려온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개선됩니까? 북한이 민주화돼요? 아무튼 하태경에 대한 논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탄핵 관련 논란 말고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아요. 이제부터 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2013년 5월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행사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행사의 정식 주제곡으로 불러야 된다! 라고 하태경이가 시부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생각하고 지켜야 되며 불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정신을 잃지 않겠다라고 시부린 사람이 또 있지요. 누굽니까? 하태경이뿐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혼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아무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행사에서 불러야 된다고 하태경이가 주장하고 다른 국회의원도 예,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임이 누굽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할 때 임이 누굽니까? 그 임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김일성이 아닙니까? 그죠? 자유대한민국 국가 행사에 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자유대한민국 국가 정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이 맨정신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 임이 누굽니까? 저는요, 앞으로 감히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뭐 부르자고 제안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빨갱이라고 확정짓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난 국회의원들이 왜 광주만 가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막 부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실드 치고 난리를 쳐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섭나, 그곳이? 그 임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존경스러운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좋은데 저는 하태경이 부류부터 종북 사상가들한테 애국가 일절 한번 불러보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는 뭐 내가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 애국가 일절 못 부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부를 거예요. 근데 애국가는 아마 못 부를 겁니다. 맞지? 하태경이 맞지?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그리고 하태경이는 종북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 4월 5일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하면 다 종북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다고 다 종북으로 보면 오산이다. 저는요, 제가 그 김무성을 후리다 표현을 하면서 우리 민족, 조국, 자주 이런 말 들어가는 단체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이 부류, 김무성이 부류들은 부정하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 단체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 팔아먹고 있잖아. 거의 대부분 우리 민족끼리, 우리 조국, 무슨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북한이 실드 치고 있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종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에 실드 치지 말고, 김정은이 똥구멍 빨지 말고 잘하면 되잖아. 그러면 의심 안 하지. 자, 그리고 또 아주 또 재밌는 말을 남깁니다. 하태경이가. 2013년 7월 4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종북 개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한정되어야 한다. 종북이라 하려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종북이라 해도 된다! 라고 자기 주리로 자기가 지킵니다. 근데 하태경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 1989년하고 1991년에 두 번 징역을 삽니다. 그리고 하태경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번 했으니까 종북이라고 이제 자백하는 겁니까? 자수하는 거예요? 뭐 좀 생각을 해보고 지키라. 서울대 나왔다는 놈이 지린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놈이 그래 생각이 없나? 간단하게 몇 가지 발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후드를 까고 싶었던 이제부터는 탄핵 전국 당시의 하태경의 맹활약상 호날두다 호날두. 손흥민이 와 있습니다. 막 날라댕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그 눈빛 자체가요. 탄핵 당시에 한번 자료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태경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민둥산 있잖아요.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 보면 잡초도 없고 이런 데 보면 멧돼지 한 마리, 배고픈 멧돼지 있잖아. 눈이 뻔한 멧돼지 눈빛 같아. 저는 그 살기를 느꼈어요. 빛에서 저런 살기가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더라고. 2016년 11월 12일 날 하태경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늘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외침은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것.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된다. 탄핵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외론박이 같아. 왜 태극기 흔드는 대한문에서 서울역에서 태극기 운동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왜 그 사람들의 외침은 왜 안 들렸을까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태극기는 안 보입니까? 태극기 든 사람들의 울분 외침은 안 들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태경이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의 최고의 희생양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가짜뉴스를 보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그 유화적 발상, 그 자체가 불쌍해 보인다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아예 단죄를 해버리죠. 하태경이는. 다른 거는 아예 귀를 닫고 눈을 딱 닫아버려요. 하태경이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는 피해자 비슷하게 그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바보한테 쏘가서 바보짓을 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제 예상대로 정유라가 한국 복귀를 끝내 거부하는군요. 덴마크 현지 정유라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밝혀내겠습니다. 정유라한테 적색 수배령을 내립니다. 빈라덴도 아니고. 그래도 안 온다 그러니까 대경이는 덴마크 현지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덴마크 현지에서 청문회를 꼭 열겠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청문회를 열겠답니다. 어이, 하태경이 참 답답다 빙시야. 정유라는 왔잖아. 지금 대한민국 법원 판사가 서울시장 아들 보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영국 어딘가에서 행방불명이 돼서 안 들어오고 있다. 그거나 찾아러 댕기라 빙시야. 그 진실이라도 끝까지 좀 밝혀봐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명령한다, 요구한다, 부탁한다. 서울시장 아들의 진실이라도 좀 끝까지 찾아가서 밝혀봐라. 등신 같은 놈아. 빙시야. 정유라는 제발로 왔잖아요. 근데 원숭이 아들은 오지도 않아. 아버지가 아들이 어딘지도 모른대.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사기입니까? 뭐 사기 그릇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거? 그런 거를 찾아라고. 그런 거 찾아라고 임마. 우리가 피 같은 세금으로 너 월급 주는 거라고 등시야. 자, 또 그리고 이건 뭐 아주 빅히트 친 말이 있습니다. 빅히트.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 우리가 한참 애국운동할 때 2017년 1월달에서 2월달 넘어갈 때 하태경이가 TV에서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해서 지금 최준실 정윤회의 돈줄이 풀리면서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자금들이 집행되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샅샅이 뒤져서 차후에 세력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를 목표로 특검이 움직여야 된다. 지가 지 입으로, 지 주디로 지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분노 다 했죠? 아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탕기국하고 우리 애국시민들하고 이제 하태경이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하태경이가 빕니다. 빌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최준실의 돈을 받았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뒤로 한 번에 쓱 뺍니다. 이 새끼가 이런 놈이에요. 국회의원 좀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태극기 집회에 돈 받고 나간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발 한 명만이라도 나 솔직히 한 2만 원 받았다. 한 5만 원 받았다. 봉투에 넣어서 한 돈 10만 원 받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태경이는 이 발언으로 이 인터뷰로 많은 것을 읽습니다. 그나마 신뢰같이 남아있던 그런 신뢰마저 다 무너지죠. 그 발언은 우리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맞서서 열심히 애국운동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죠. 자기 정치욕에 불타서 거짓말하는 아주 나쁜 정치인, 그 이미지가 아마 하태경이가 정치를 떠날 때까지 아마 따라다닐 겁니다. 이 발언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전 이 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납니다. 쇠가 빠지게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자기 돈 써가면서 내 돈으로 후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쁜 놈이죠. 개새끼죠.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대도 안 하는 질문을 계속 쏘아붙입니다. 하태경이가 촛불이 타주고 싶습니까? 이 지랄을 합니다. 촛불이 타주고 싶습니까?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는데 그 바람 타고 날라볼락 하다가 어댔죠. 촛불에 타주고 싶습니까? 참 자기는 요거 말하면 지가 스타가 될 줄 알았나 봐.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촛불에 타주고 싶습니까? 촛불에 타주고 싶습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한 5만 번 했을 거야. 근데 촛불에 타주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촛불에 타는 것은 진실, 정의, 원칙, 법치가 탔죠. 대한민국이 탔죠.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탄핵 표결 당시에도 이런 발언도 합니다. 탄핵은 꼭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총사퇴는 쇼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쇼라도 해서 탄핵에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때 야당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면 우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사퇴해가지고 겁박을 줍니다. 근데 하태경이는 그거를 응수를 하죠.
너 걱정하지 마라. 너가 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데리고 가서 탄핵에 찬성할 거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줍니다. 완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하태경을 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화가 있습니다. 안민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처음에는 몇 조, 최순실 재산이 몇 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300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한두 달 지나서 재산이 800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태경이는 어떤 말을 또 같이 또 슥 올라타느냐, 어떤 말을 해서 분명히 조단이고 재산이 그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혈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거짓말조죠. 하태경은 또 이런 말을 하죠. 최순실 일가의 거대한 재산의 뿌리가 어디인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나중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또한 그 재산이 국민의 혈세일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의 부정축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안민석이 말에 실드를 써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조에서 300조, 300조에서 800조. 막 자꾸 불어납니다. 와, 최순실이 막 부럽네. 가만히 앉아있어도 재산이 막 몇백 조씩 팍팍 불어나니까 하태경이하고 안민석이가 다 이렇게 재산 불어나게 해주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이 잘 알 건데 대한민국 현재 1년 예산이 450조에서 460조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1등 부자, 세계 1위 부자,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조스, 아마존 대표, 제프 베조스. 119조입니다. 119조. 세계 1등 부자가. 2등이 빌 게이츠, 96조.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해봐라. 하태경아, 안민석아.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아니, 세계 부자 순위에 최순실이 없던데? 세계 부자 순위에 몇 년 동안 최순실이는 없어. 그럼 800조 같으면 우리 1년 예산의 2배야. 2년치 예산이야. 내가 무릎 꿇고 업소를 할게. 제발 그돈 좀 찾아와서 국고에 환수를 좀 해도. 제발.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 1등 대표입니다. 세계 1등 대표요. 아니 그럼 800조 부자가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게 만약에 부정이었다 그러면 돈을 환수를 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줘. 800조를. 그러면 아마 역사에 당신은 하태경이하고 안민석은 역사의 위인으로 기록될 거야 아마. 어떻게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요 탄핵 정국이 작년 2016년 11월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약 2년, 만으로 3년 최순실이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집중을 해서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샅샅이 뒤졌을 거라고요. 800조, 300조 가져오보라고 제발 좀. 나도 그 돈 좀 만져보자. 아니 뭔 말지를 좀 보자.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봤으면 저런 얼토당토 안 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정말로 이건 국민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개돼지들은 또 그 말을 믿는다. 믿어요 또 그 말을. 지금도 최순실이 재산이 300조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선동돼가지고. 아가리 벌린다고 다 말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500억이다.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부정축제를 좀 했으면 막 뒤에 사기도 많이 치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재산을 몇백조라고 씹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인 게 확정적이잖아. 더 웃긴 거는 그런 거짓말을 믿는 개돼지들이 있다는 게 더 문제고. 안민석이하고 하태경이는 국회의원 때려치우고 그 재산 사도록 댕기게. 그래서 그 돈 300조나 800조 그거 딱 찾으면 스스로 1%만 받아도 너가 대대통령 먹고 살 거야. 국회의원 말라노? 그 돈이나 사도록 댕기지. 하태경이 같은 게 안민석이 같은 게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면요. 그 국민들의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의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입니다. 제가 하태경이 욕하고 있지만 저도 아마 그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입니다. 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했다는 결정적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최순실이 청와대 핵심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료에서 그게 나왔나? 나 그거 묻고 싶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 그래서 막 지키지 말라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재판 한번 보라고. 보면 솔직히 최순실은 조금 모자란 듯한 여자입니다. 최순실이가. 조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어깨에 뽕이 들어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좀 팔긴 팔았지. 내가 대통령하고 친한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일진 형하고 친해도 동네 다니면서 니 그 형님 알아? 내 친한 형님이거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말아야지. 대통령 연설문, 인사자료, 국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했다. 결정적 자료가 나왔다. 결정적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를 밝히란 말이야, 나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DNA가 결핍돼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태경이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DNA 결핍이 탄핵 사태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민주주의가 결핍이 아니고 너무 민주주의라서 안 죽었는 거야. 만약에 하태경이 당신이 북한 같았으면 고사포로 그냥 개박살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민주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남아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같은 국가보안법으로 2번이나 구속된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등신아. 제가 하태경이를 살짝 공부하면서 너무 화나고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캐릭터가 좀 그래요. 좀 나서기 좋아하고 이렇게 막 나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 사람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요즘 아예 하태경이는 우리 같은 애국 시민들을 광신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아예 매도를 해버립니다. 애국 세력을. 그러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의를 실드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무슨 집단이고? 아니, 자유, 원칙, 정의, 법치를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광신도 집단이면 당신 같은 부류의 종북이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실드치고 그런 집단은 우리가 뭘로 불러야 됩니까? 나는 차라리 광신도 할랍니다. 빛날 광자, 빛나는 신도. 예, 우리 광신도 합시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민족을 몇 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인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역적을 실드치는 그런 집단보다 자유, 원칙, 정의, 법치를 충성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우리 보고 광신도라 그러면 빛날 광신도 합시다. 얼마나 좋노? 맞잖아요. 광신도라 부르이소. 응? 오케이. 그러고 요즘 뭐 탄핵 실적이라고 해서 문자 폭탄을 보낸가 봐요. 또 하태경이가 또 쿨한 면이 있네. 문자 폭탄 언제든 환영. 다른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든 뭐 이런 것들은 죽겠다 하는데 하태경이는 시시 쪼개요. 아이고 뭐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지요. 문자 폭탄 언제든지 환영 이지라고 있습니다. 시시 쪼개면서. 저는요, 여러분 열받으면 안 됩니다. 얘들 부류가 이런 심리전을 잘합니다. 절대로 열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태경이는 아마 탄핵 실적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냈다. 나는 내 과업을 달성했다. 나는 탄핵 실적이다. 만약에 탄핵 실적이 안 들어있으면 이 새끼는 내가 몰아냈는데 나는 이름이 없노. 내 이름은 넣어도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복수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표로 이야기, 표. 선거 때 두고 보면 됩니다. 두고 보자, 하태경이. 에? 두고 보자고. 요즘 또 판문점 선언 지지가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 김정의가 바뀌고 있다. 거의 뭐 김정의 비서실장 수준이죠. 지금 문재인하고 충성 경쟁하고 있습니다. 김정의를 딱 앞에 두고 문재인하고 하태경이하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충성한다고 이 새끼야. 서로 목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도찐 개찐이다. 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면 국민들 위해서 일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한테 충성 경쟁한다고 지금 희대 코미디죠. 아마 역사는요, 하태경이를 가짜 뉴스에 속은 바보 행동대장 아마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